네, 이 골프를 치다 보면은요, 고민이 참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아이언이 고민일 때가 있는데, 아이언이 좀 어느 정도 맞으면 이상하게 그 고민이 또 드라이버로 옮겨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고민이 항상 바뀌죠. 오늘은 이 수많은 고민들 중에 이 드라이버에 관련된 고민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이 드라이버를 쳤을 때요, 이 홀이 계속 쭉 오르막인 홀 있잖아요. 네. 그런 홀만 가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감을 음.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또 그런 홀에서는 유난히 또 거리가 안 가기도 하고요. 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티샷을 할 때마다 매홀 티를 부러뜨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네, 저요. 네, 그래서 티값이 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런 분들은요, 이 드라이버를 칠 때 드라이버를 뒤에서 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아, 이 뒤에서 치는 게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정말 뒤에서 치는 게 이렇게 체중 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어. 남겨져서 치는 게 뒤에서 치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정확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비교 대상이 좀 필요해서 제가 웨지를 가지고 와볼게요. 제가 샌드 웨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은 웨지를 들고 웨지를 올려 치라는 말은 없잖아요. 드라이버랑은 좀 다르죠? 네. 아니, 뒤에서 치라는 말은 없잖아요. 드라이버랑 좀 다른 게 어드레스를 이렇게 딱 했을 때요. 이 웨지 같은 경우에는 공이 좀 오른쪽에 있죠.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그래서 이 머리의 위치가 달라요. 딱 보시면은 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드라이버를 제가 딱 잡았을 때는 제 머리가 공보다 어디에 있나요? 오른쪽이요. 그쵸. 머리가 공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고 웨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공보다 약간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이미 드라이버는 어드레스 했을 때부터 머리가 공보다 뒤에 있고 웨지는 머리가 공보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머리를 중심에 놓고 땅 친다고 했을 때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임팩트 때 딱 보면은 드라이버는 이미 머리가 공보다 뒤에서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쳐지고요. 웨지는 이미 머리가 공보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공의 앞쪽을 치는 앞당이라고 하죠. 이런 다른 타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뒤에서 친다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머리가 어드레스 때보다 뒤로 누우면서 혹은 체중 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것이 뒤에서 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머리가 뒤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만 그냥 중심만 지켜놓고 스윙을 해도 그게 뒤에서 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드라이버를 뒤에서 치는 것을 알려드릴 텐데 드라이버를 뒤에서 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요. 이 드라이버를 탁 잡으면 우선 필드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뭔가 욕심이 막 끌어오르는데 어떤 욕심이 있죠? 드라이버를 탁 잡으면은? 거리 멀리 보내고 싶어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거리를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체와는 다르게 유달리 드라이버를 딱 잡으면 세게 치고 싶어요. 멀리 치고 싶으니까 이 스윙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멀리 보내려면 어쨌거나 스윙을 강하게 하기는 해야 돼요. 멀리 보낼 건데 그냥 힘 빼고 그냥 이렇게 툭 쳐서 멀리 갈 수가 없거든요. 멀리 보내려면 스피드가 필요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나가면서 치시는 분들은 힘을 어디로 쓰냐면 대체로 상체 위주로 써요. 하체는 거의 쓰지 못하시고 상체 위주로 상체의 힘으로 이렇게 세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도 안 뜨고 티도 부러지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말로 이 공을 멀리 치려면은 하체의 힘을 최대한 써서 스윙을 해야 공을 멀리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지 않으려면은 핵심은 상체 힘이 아니라 하체 힘을 최대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심이 나가지 않으면서도 하체를 활발하게 쓰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이 하체 활용이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미리 보기로 먼저 다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우선 준비물이 조금 많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이 의자랑 밴드가 필요한데요. 제가 의자랑 밴드. 네, 도움이 조금 필요해서 송프로님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 밴드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네. 네. 우선은 첫 번째 단계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지금 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이 의자가 엉덩이 바로 뒤에 있거든요. 마치 이 의자에 앉을 것 같은 느낌으로 첫 번째 단계는 의자에 앉듯이 1번 실제로 이렇게 앉을 수는 없고요. 마치 앉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앉는 느낌.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꽉 잡고 계세요. 네, 2번은 못 믿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닙니다. 믿고 네. 있어요. 송영무 프로가 살짝 앞쪽으로 나와서 잡아줄 네. 수 있나요? 네. 네. 그리고 옆에서 좀 보고 싶은데. 네. 아하, 네. 네. 2번은 이 밴드를 피니시할 때 저 타겟 방향으로 쫙 끌고 나갈 건데 제가 좀 파워 있게 해볼 테니까 꽉 잡아주세요. 갔다가 의자에 앉고 그 다음에 쫙 음, 1번 앉고 2번 밴드를 쫙 음. 끌고 나가는 거. 이게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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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선은 미리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첫 번째 단계인 의자에 앉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네. 우선은 이 의자 위치가 좀 중요해요. 의자를 조금 당겨 볼게요. 네. 오케이. 자, 이 제가 다운스윙을 할 때 의자에 앉듯이 하는 것을 1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상체에 힘을 쓰시는 분들은 다운스윙 내려올 때부터 이렇게 상체로 힘을 주시는 분들은요. 이 클럽을 내리는 힘이 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 클럽으로 공을 치려면은 백스윙 했을 때 이 올라갔던 클럽을 다시 내려주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체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클럽을 내리는 힘을 오직 뭐 어깨나 손과 같은 상체의 힘으로 이렇게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의자에 앉는 듯한 이 느낌을 알게 되면은 클럽을 내가 손으로 안 내려도 그냥 앉는 듯한 느낌. 이 의자가 제 엉덩이 바로 뒤에 이쪽에 딱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마치 이 뒤에 있는 의자에 앉는 듯한 느낌을 가지기만 해도 지금 이 클럽이 살짝 내려왔죠. 제가 의자에 앉듯이 하면 클럽이 살짝 내려오게 됩니다. 이 힘으로도 클럽을 충분히 내려서 공 쪽으로 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체 힘으로만 클럽을 내리기 때문에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전환될 때 이 의자에 앉는 느낌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특히나도 제가 이 의자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던 게 지금은 우선 의자가 어드레스 했을 때 제 엉덩이 바로 뒤쪽에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네. 이 의자에 앉는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백스윙을 했을 때 저희가 턴을 하잖아요. 그래서 골반도 약간 돌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의자에 똑바로 앉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삐딱하게 앉는 게 아니라 똑바로 앉으려고 하면은 이 턴이 다시 회전이 돌아오죠. 회전됐던 것이 의자에 앉는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탁 돌아와요. 그리고 백스윙에서 오른쪽으로 이동됐던 체중이 의자를 중간에 놨기 때문에 다시 중간으로 돌아오면서 약간의 체중 이동도 딱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자가 엉덩이 바로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중간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왼쪽 의자에 앉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다운스윙을 할 때 체중 이동이 너무 많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스윙을 하면서 체중 이동과 회전을 폭발시켜야 되는 부분은 다운스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운스윙은 부드럽게 내려오고 임팩트에서 빵 폭발시키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왼쪽 의자에 앉으면은 이미 다운스윙 할 때부터 다 체중 이동을 다 실어버리기 때문에 임팩트에서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왼쪽 의자에 가면 너무 실리니까 중간 의자에
앉아줘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여기 오른쪽 의자에 앉는다라고 상상을 하면은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이 됐는데 오른쪽 의자에 앉아요? 그럼 이런 모양이겠죠. 올라갔다가 체중이 오히려 뒤로 남아버리는. 그래서 필드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이 이렇게 피니시했는데 오른발이 떼지지 않고 몸이 뒤집어지는 이런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가운데 의자에 앉으신 게 아니라 오른쪽 의자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는 백스윙 올라갔다가 가운데 의자에 딱 앉아주는 느낌이 필요하고요. 어쨌거나 이 의자에 앉는 느낌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상체에 힘을 빼고 하체로 힘을 써서 이 클럽을 내려주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체에 힘을 다 빼도 되는데 이 의자에 앉아줬음에도 상체에 힘을 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요. 이 손목의 모양이 바뀌어요. 사람마다 백스윙 올라갔을 때 그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백스윙 탑 올라갔을 때 손목이 이렇게 일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려 있기도 하고 꺾여 있기도 하고 손목의 모양이 다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 다양한 모양이 다운스윙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일자라고 하면은 다운스윙 내려올 때 가장 좋은 거는 힘을 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손목이 변함 없이 그냥 그대로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돼서 와야 돼요. 옆에서 보시면은 백스윙에서 올라갔을 때 이 손목 모양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오는 것이 제일 좋은데 힘을 주시는 분들은 이 손목의 모양이 바뀌어요. 이렇게 다시 꺾인다든지 힘을 주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상체에 여전히 힘이 들어간 거예요. 손에 힘이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이 의자에 앉을 때는 최대한 상체에 힘을 빼고 앉을 때 그냥 그대로 내 모양 그대로 변하지 않고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다운스윙 시작을 할 때 이 의자에 앉아주는 느낌으로 시동을 걸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아까 그 밴드를 잡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한번 혼자 해보면 이 밴드를 허리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고 네. 쪽을 한번 혼자 잡고 느낌을 한번 살려볼게요. 이 밴드를 최대한 저 타겟 방향으로 힘차게 끌고 가야 되는데 운동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이 모래사장에서 막 타이어 끄는 훈련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쵸. 그 타이어 끌려면은 정말 힘있게 막 끌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밴드 훈련을 할 때 마치 여기에 타이어가 달려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시고 다운스윙은 부드럽게 의자에 앉았지만 피니시까지 가는 구간에서 이 하체 움직임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팍 써줘야 돼요. 힘있게 움직여야 돼요. 이때 중요한 점이 이 하체를 저쪽으로 쫙 끌고 가는 건데 타겟 쪽으로 끌고 가는 건데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송프로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시겠어요? 혼자 하니까 느낌이 안 살아요. 이게 딱 제가 나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딱 네. 잡아주셔야 네. 느낌이 살 것 같아요. 네. 살짝 이게 너무 앞쪽에서 느슨한 해주세요. 것 같은데 이게 두 겹을 해야 송혜선 될 것 같은데. 프로가 앞쪽에서 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네. 조금만 더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이 정도면 딱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밴드를 끌고 나가는 방향이 중요한데 제대로 끌고 나가면은 저 타겟 방향으로 쫙 끌고 나가서 몸이 이쪽으로 움직이는데요. 타겟보다 약간 오른쪽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배치기죠. 그래서 몸이 일어나지면서 캐스팅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쪽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쫙 끌고 나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때 제 오른 다리를 보시면은 오른 다리의 동작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제가 이 끈을 정말 힘 있게 끌고 나가려고 하면은 오른 다리가 어떤가요? 쫙 펴지죠. 오른 다리가 쫙 펴져야 얘를 힘 있게 팍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 다리가 이렇게 구부려져서 이렇게 피니시하는데 구부리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힘 있게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땅을 박차듯이 오른 다리가 땅을 박차듯이 하면서 쫙 끌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요? 감사합니다. 느낌이 네. 이제 산 것 같아요. 네,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도 이 밴드를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해보시고 그 느낌을 살려서 구분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면 올라갔다가 우선 의자에
툭 앉아서 클럽을 살짝 내려주고 그리고 하체가 땅을 팍 박차면서 쫙 끌고 나가는 느낌이 필요하고요. 제가 옛날 이 서적을 보면은 골프 서적을 보면은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무릎과 무릎으로 뭐 박수를 쳐라. 아니면은 무릎 사이에 공을 터트려라라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 구부정한 그림들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하체를 100%다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오른 다리가 쫙 펴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피니쉬를 했을 때요. 계속 구부려져 있는 게 아니라 오고 그 다음에는 타겟 방향으로 쫙 박차고 나가면서 오른 다리를 쫙 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힘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끈을 밴드를 타겟 방향으로 쫙 끌고 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좋은 점은요. 머리가 훨씬 더 뒤에 남아요. 머리가 나가는 게 적어져요. 그 이유가 머리가 나가시는 분들은 대체로 피니쉬를 했을 때 이렇게 배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어정쩡한 느낌으로 네. 이런 피니쉬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배를 타겟 방향으로 쫙 내밀어주게 되면은 이 머리가 뒤로 이렇게 남기가 쉽습니다. 배를 내밀면 머리가 뒤로 남고요. 배를 숨기면 머리가 앞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머리를 너무 잡으려고 생각해서 경직된 스윙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체를 더 많이 100% 활용을 해주시면은 이 뒤에서 치는 게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오늘 도구를 이용을 한 걸 알려드렸잖아요. 이 연습은 연습장에서 당장 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집에서 좀 많이 훈련을 하시고 좀 익숙해지면 단 며칠이라도 하시고 익숙해지면은 연습장에서 해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고경민 프로의 레슨 들어봤습니다. 지금 또 실시간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상우님께서 상체보다 하체가 빨리 돌아서 열려 맞아서 푸시나 슬라이스가 많아요. 어떻게 교정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게 하체의 스윙과 상체의 스윙, 이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 같은 경우도 몸이 좀 많이 유연하다 보니까 하체가 굉장히 빨리 확 돌아버리면서 미스샷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전 이럴 때는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몸은 잡아놓고 팔로만 치는 연습을 합니다. 오히려 그냥 다리를 모아놓고요. 팔로만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팔로만 스윙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하체보다 팔이 쓰이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서 이 조화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열리시는 분들은 연습장에 갔을 때 처음에 몸 푸실 때요. 이렇게 다리 모아놓고 그냥 팔로만 툭툭 치는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이동성님께서는 프로님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 머리가 고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관없나요? 하셨어요. 이 선수들 스윙을 보면은요, 머리 고정이라는 게 이 머리의 높이를 보면은요, 선수들도 머리의 높이가 달라져요. 우선은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옆에서 보실 때 이 위치라고 하면은 백스윙 했을 때는 이렇게 높이가 많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다운스윙을 하면은 약간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뭔가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맞을 수 있는 이유가 이 팔이, 오른팔이 구부러져서 어드레스 때는 이렇게 펴져 있었잖아요. 근데 훨씬 더 구부러져서 맞기 때문에 머리가 내려가도 이 간격이 다 맞아요. 머리가 내려갔는데 앉았을 때 머리가 내려갔는데 팔을 진짜 펴버리면은 뒷땅이 나오겠지만 이 다운스윙 했을 때 머리가 내려가더라도 오른팔이 구부러져서 들어오면은 공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고정은 다운스윙 할 때 앉으면 원래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려갔을 때 계속 쉬다 보면 좀 더 묵직한 타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냥 믿고 계속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3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다음 질문 살펴보면요. 언더골퍼님께서는 드라이버 칠 때 머리를 박성현처럼 뒤에서 잡아두면 체중이 오른발에 가 있는데 교정이 꼭 필요할까요? 하셨어요. 저는
탄도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정말 박성현 프로처럼 머리를 뒤에 두고 이렇게 스윙을 했는데 탄도가 좀 지나치리만큼 너무 높은 상황이라면은 박성현 프로와 다른 점이 아마 이 머리는 뒤로 똑같이 남았지만 현재 체중이 오른발에 남은 상태로 머리를 뒤로 보내고 있는 걸 수가 있어요. 이 박성현 프로는 머리가 뒤로 남아도 임팩트 했을 때 체중이 뒤로 남아도 왼발에 있어요. 이렇게 왼다리에 축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머리가 뒤로 남는 건데 머리도 뒤로 남고 체중도 뒤로 남으면 탄도가 굉장히 높게 뜨면서 거리 손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탄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이 머리를 너무 뒤로 남지 않게 교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시청자 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370명까지 돌파를 했고요. 김성윤님께서는 아니 도대체 왜 아이언이 잘 맞는 날이면 드라이버는 제대로 못 치는 걸까요? 힙턴을 다르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팔을 더 많이 써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 참 많은 분들의 고민인데요. 아이언이 잘 맞으면 드라이버 안 맞고, 드라이버 잘 맞으면 아이언 안 맞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때 스윙을 아이언 스윙은 이렇게, 드라이버 스윙은 이렇게 하시면은 더 복잡해요. 사실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드레스 때 공 위치가 다르고 머리 위치가 자연스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스윙을 해도 다르게 이제 공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언은 엄청 잘 맞는데 드라이버는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아이언 치기 좋은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치는 다운블로우의 스윙을 하고 있을 경우가 커요. 그래서 스윙을 중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내 스윙이 지나치게 올려 치는 스윙도 아니어야 하고 내 스윙이 지나치게 내려치는 스윙도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이 중간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필드 나와가지고 드라이브 안 맞네? 힙턴 어떻게 할까? 이러면은 더 안 맞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장에서 중립의 스윙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웨이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이언 칠 때는 트랜지션 할 때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데 드라이버 칠 때만 되면 배치기는 아닌데 자꾸 왼쪽 어깨가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트랜지션 할 때 왼쪽 어깨를 또 낮추면 자꾸 뒷땅이 나신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 할 때 왼쪽 어깨를 조금은 낮춰도 이 공이 찍혀 맞아도 다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드라이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위치를 고정을 하고 치려면은 왼쪽 어깨가 이렇게 많이 낮아져서는 공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왼쪽 어깨를 드라이버 칠 때는 우선은 잘 맞추기 위해서는 왼쪽 어깨가 아이언보다는 약간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 왼쪽 어깨를 낮추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낮추려고 했는데 뒷땅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 왼쪽 어깨를 낮췄을 때 사실 머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낮출 수도 있는데 낮췄을 때 머리가 아마 나가셨을 거예요. 나가면은 클럽이 너무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얘를 맞추려고 손목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서 미스샷이 나고 뒷땅이 나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선은 드라이버 칠 때는 크게 왼쪽 어깨를 낮추려고 안 하는 게 제일 쉽고요. 그런데 나는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낮추고 싶다 하면은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왼쪽 어깨를 낮춰야 돼요. 머리가 따라가면서 낮아지면 이건 과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알렉스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른발 박차기는 임팩트 직전, 임팩트 시, 임팩트 직후 어느 타이밍에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오른발 박차기는 이건 또 선수마다 되게 달라요. 어떤 선수는 임팩트 했을 때 오른 다리가 완전 이렇게 발이 떼져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선수는 발을 붙여놓고도 몸을 기가 막히게 완전히 붙여놓고도 회전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가장 이 스윙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유연성인 것 같아요. 유연성이 좋으면은 이 오른발 박차기를 그냥 잡아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유연성이 나쁘게 되면은 오른 다리를 미리 차면서 해야지 이 타이밍이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발 박차기는 좀 유연성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우선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전환해서 박차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전환해서 박차면은 우선 머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상체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게 이 의자 부분은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의자에 앉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임팩트 구간으로 진입할 때 박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유연성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